간의 해임 여부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노영민, 김영환 두 도지사 후보는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감 선거 대진표는 단일화 갈등으로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주유소에서도 기름만 넣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송금장의 핑계를 댔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되자 5.18 단체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보의 성범죄로 청주 여중생 2명이 숨진 지 1년이 됐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노영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2명은 첫날 등록을 마쳤는데요. 충북 교육감의 경우 후보 단일화 문제로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지켜봐야 대진표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먼저 도착해 등록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등록 시작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 간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그동안 지역에 기여해온 점과 충북 발전의 비전을 알려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고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저의 준비된 공약과 그동안 제가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김영환 후보는 충북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환기를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실질적인 도민들의 행복과 연결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충북도정은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충북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후보만 첫날 등록했고 단일화와 서류 문제 등으로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는 등록을 미뤘습니다.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청주상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송재봉,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냈던 지난 선거보다는 다소 줄어든 300여 명이 후보로 최종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엿새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시고 나서 바로 법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거기한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과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정권 교체기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걸면서 지역 일꾼을 가려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정치적 무게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교육감 심의보 윤건영 후보 양자 단일화가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양자 단일화를 주도해온 충북교육개혁 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 추진위는 내일 오전 교육감 양자 단일 후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출정식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후보는 내일 단일화 결과에 따라 한 명만 본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미룬 김진균 예비후보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직 교육감을 도전하는 3자 단일화는 지난 9일 윤건영 예비후보의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돼 탈당한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후보직 사퇴로 괴산군수 선거가 양자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정성엽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군수후보 선출 과정은 참담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선 7기 군정을 무난히 이끈 민주당 이차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반 탈당한 이준경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괴산군 이미지가 후퇴한 점에 깊이 사과한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함께한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전두환 동상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을 새로 만들기로 해 또 논란입니다.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충청북도와 충돌했던 5.18 단체는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2년 전 전두환 동상 철거 논란 당시 쇠톱 훼손 사건까지 겪었던 이곳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탄핵 직후만 해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박근혜의 동상 제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지만 최근 후임 대통령 동상 추가 건립 방침을 밝히면서 이시용 지사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미처 건립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의 동상과 기록화도 제작 건립할 계획입니다. 역대 대통령 자체를 테마로 한 공원의 성격상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그렇게 구체적인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뭐 수립된 게 없습니다. 5.18 40주년이던 2년 전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운동을 주도했던 5.18 단체는 이게 무슨 도발이냐며 이전에 준하는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충청북도가 보수 진영 반발을 의식해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방침을 번복하자 기습 철거 퍼포먼스, 화요 문화제 등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추가적으로 동상을 세우려 강행한다면 동상 저지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감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 2년 전 톱의 목이 절반 정도 잘렸던 청남대 전두환 동상은 이후 역사적 잘못과 죄명을 적어 관리사무소가 있는 기념관 건물 뒤편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불법 기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충북 선관위 포상금 심사위는 이 신고자가 교회 두 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내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예비 후보자를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공직선거법을 어긴 해당 예비 후보자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 범죄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건. 오늘은 이들이 숨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 항소심 마지막 재판도 열렸는데요. 유족은 오열했고 피고인 계부는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도 의붓딸에 대한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중학생 딸이 성폭행 범죄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추모당을 찾은 부모는 사진 속 딸을 보자마자 오열합니다. 하염없이 납골당 유리를 어루만집니다.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평생까지 끔찍하고. 여성단체와 시민들도 추모의 마음을 담아 리본을 걸며 아이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몬 계부가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아이들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공교롭게 항소심 결심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부.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에 대한 성폭행은 인정했지만 의붓딸에 대한 강간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만 인정했습니다. 1심 이후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의붓딸 친구 미소의 유족.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의붓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지인들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의붓딸이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인들 녹취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엄중한 처벌밖에 없다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미소 유족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미소의 유서를 읊으며 다시는 이러한 야만적 범죄가 없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간청했습니다. 저희한테 하려고 했던 유서, 사회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 그거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소한테 덜 미안하고 저희 미소는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게 재판부가 선고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서 미소 유족이 신청한 재판 촬영과 중계 신청은 피고인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현행법상 변론 개시 전과 선고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부는 감옥에서 나올 생각이 없고 법정 최고형을 달라며 미소와 사랑하는 딸의 명복을 빌며 회개하고 살겠다면서도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은 뒤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난 청주의 한 주유소. 직원이 차에 기름을 넣는 중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내겠다며 사무실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행 앱 문제로 이체가 안 된다며 돈을 곧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주유소를 떠납니다. 은행 통신 장애가 잠깐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체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하지만 정작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공짜로 넣은 기름값만 25만 원.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곧 보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계좌번호 적고 뭐 연락처까지 주고 하는 거 봐서는 당연히 이 정도면은 입금을 하겠지 하는 거죠. 또 다른 주유소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건네고는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를 약속했는데 주유소 사장이 바쁜 틈을 타 돈을 보냈다고 속이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저는 완료했다고 생각하고서 보낸 거였는데 근데 직접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까 이체가 안 된 거예요.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 확인된 피해 주유소만 3곳, 금액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기름을 먼저 넣는 주유소만 골라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해놓고도 2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어 용의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에서도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휘발유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개한 오늘 충북 평균 주유소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64.67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가 1,959.54원보다 리터당 5원 이상 높았습니다. 충북의 주유소 평균 경유가는 지난달 18일 리터당 1,905원 최저점 이후 3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오다 어제 처음 휘발유 평균가를 역전했습니다. 증평군수 후보자 초청 첫 TV토론회가 잠시 후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MBC 충북에서 방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 무소속 윤혜명 후보가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증평군수 후보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MBC 충북 뉴스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며 방송 종료 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괴산버섯랜드 사업단과 저희 MBC 충북은 괴산버섯랜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여행객 모집, 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괴산버섯랜드의 성공적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비 등 107억 원을 들여 12,000제곱미터 부지에 개장한 괴산 버섯랜드는 청정지역 괴산에서 나오는 다양한 버섯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대표적인 사단 법인입니다. 청주 신흥개발지역인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일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한 토지주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홍골공원 조성 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골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일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백지화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원 실시계획 인가 뒤 이어질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에 철저하게 환경 영향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교직원 553명의 명단을 도교육청이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름이 같은 전현직 교직원이 많아 실제로 명단에 포함된 현직 교직원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교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몰랐거나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직 교사 20여 명은 현직 교직원들의 이름이 포함된 특정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음성군이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구축과 연계한 충북 혁신도시 글로벌 캠퍼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합니다. 강의실과 기업 연구관,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에는 청주대 에너지융합공학과, 극동대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청주대 융합신기술대학원 학생 300여 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기업 연구관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중소기업에 교육기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신월동 미니 복합타운 미분양 부지에 18홀의 파크골프 임시구장을 개장했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금성면 중전 파크골프장이 임시 휴장함에 따라 신월동 행복주택 미분양 부지 16,000제곱미터에 임시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제천시는 신월동 임시구장은 토지 분양 전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추가 설치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산업복합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농업을 통한 힐링 치유를 목표로 기능성 텃밭과 한평 텃밭, 아이디어 정원 등 도시와 농업의 다양한 공존 유형을 21개 테마별 전시관에서 소개하고 2030 콘서트, 생활원예와 어린이 농부체험 등 공연과 체험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도시농업 춘계 심포지엄 등 4개 학술 행사와 품목별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는 15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국내 유일의 히토류 생산 기업인 KSM 메탈스가 오늘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본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호주 광산기업 ASM이 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과 사무동, 분석실을 짓고 100여 명을 고용해 연간 최대 10,000톤의 히토류와 희소 금속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을 유치해 전략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인근 지역의 히토류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항공우주 산업 등에 필요한 전략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청주시가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합니다. 청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마련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사 사이 중개 알선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중개 알선된 근로자의 단체 상해보험과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등도 청주시가 지원합니다. 옥천군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으로 추정한 840가구로 내년 4월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성과 위생, 경관, 생활환경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옥천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철거하거나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28회 지용 신인문학상에 이영미 씨의 모거가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은 오늘 지용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열어 이영미 씨에게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객